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9살이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해서 화려하게 싱글로 돌아왔네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지난 1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편하게 지내지 못했어요. 정말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죠. 저는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결혼한 친구들에게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시집살이라는 거는 옛날 말이다. 시대가 변해서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그런 거를 누가 참고 살아? 당장에 이혼해 버리지. 그리고 이혼은 흠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이 잘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딸 가진 친구들이 딸하고 친구처럼 지내더라. 나는 아들밖에 없어서 걔들이 항상 부러웠어. 딸을 낳기는 늦었으니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딸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는 게 내 꿈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시댁에 처음 인사 간 날부터 결혼 전까지는 잘 해주셨어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맛있는 거 해놨다면서 놀러 오라고 하시고요. 또 지나가다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을 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먼저 전화하셔서 안부를 물어보시고 살갑게 대하셨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시집살이라는 것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지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저를 대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건 마음에도 없는 완전히 이빠른 소리였어요. 사실 뭘 바라시면 안 되는 입장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저희 아빠가 해주셨거든요. 상견례 때 시부모님이 집을 사주실 능력이 안 되고 대출 끼고 전세로 얻어주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대출이자는 저희 보고 갚으라고 하셨죠. 얼마나 해주시려나 했어요. 그런데 5천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부모님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빠가 그러지 말고 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고 5천을 보증금으로 받을 테니 저희 보고 거기서 살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겨우 5천 보태시면서 별 트집을 다 잡으시더군요. 지은 지 좀 되었다고 하니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배관에 문제가 있고 방음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가 어디라고 하니까 거기는 남편 회사와 거리가 있어서 좀 별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신혼집이니 리모델링을 해주시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더는 트집을 잡지 않으시더군요. 그런데 그마저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5천 대출을 받아서 해주시려고 했는데 괜히 비싼 이자를 낼 필요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시어머니를 좋게 생각했고 이제는 가족이라는 생각에 알겠다고 했죠. 저희 아빠가 이게 무슨 경우냐고 버럭 화를 내셨어요. 제가 겨우겨우 설득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미친 거였죠. 집을 구하는데 돈 한 푼 보태지 않으시고 그것도 사돈집으로 들어가는 거라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데 오만 간섭을 다 하시더군요. 리모델링 하는데 한 푼도 보태지 않으시면서 네가 살림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런다며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하시대요. 공사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들여다 봤을 거예요. 제가 살 집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 어떻게 말을 하시든 간에 신경 안 썼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좋게 좋게 생각하려 했지요. 정말 제가 제 무덤을 판 거죠. 그때 딱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염치 하나 없고 정말 뻔뻔한 사람이라는 걸요. 혼수는 남편이 했습니다. 저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할 필요가 절대 없었죠.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혼수를 준비하는데도 따라다니시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셨죠. 자기 아들이 돈을 내는 거니 당당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시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수는 거의 시어머니 뜻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진정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맞벌이인데요. 아침부터 전화를 하신 거죠. 알람인 줄 알고 일어나 휴대폰을 봤더니 시어머니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받았어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시냐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고 했죠. 시어머니는 지금 자다가 전화 받는 거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출근하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자고 있으면 남편 밥은 어떻게 하냐고 하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라고 끓여야 할 국과 반찬의 종류까지 정하시더군요. 지금껏 남편 아침 굶긴 적 단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면서요. 저는 남편이 아침을 안 먹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남편을 깨웠어요. 나보고 지금 이 시간에 당신 아침을 차리라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했어요. 남편이 글쎄 왜 그러신데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언제부터 아침 먹었냐고 했어요. 남편은 원래 안 먹는다고 하대요. 그러면서 막상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니 시어머니 노릇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더군요. 그래도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엄마와 딸처럼 지내자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저는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마시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새벽부터 전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매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도 그러셔서 아침을 차리려고 했지만 남편은 아침을 안 먹는 버릇을 해서 먹기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남편이 안 먹는다고 한다고 했죠. 그래도 매일같이 전화가 오길래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죠. 남편은 먹었다고 거짓말 하자고 하대요. 저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시면 더 기분 나빠 하실 거라고 했지만 남편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시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하시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저나 남편한테 따로 전화하셔서 아침에 뭐 먹었는지 항상 체크하셨어요. 말을 맞추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셔서는 멀어서 자주 오기 힘들다며 며칠 동안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어요.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먹기 싫은데 티도 못 내고 억지로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퇴근해서 시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거로 장을 봐와서 한상 거창하게 차려야 했고요.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그리고 냉장고 정리하는 것까지 집안일 하나하나 다 간섭하셨어요. 살림이 너무 서툴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에서 10까지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은 못 찾겠는 거예요. 하다 제가 입고 다니는 옷 가지고도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에 가시자마자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니네 엄마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살림을 잘못하는 거 맞지 않냐고,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하대요. 그래서 그럴 거면 엄마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냐고 했죠. 남편은 뭘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냐고 화를 냈고요. 정말 크게 한바탕 며칠을 싸우다 화해를 하기는 했어요. 반쪽짜리 화해였죠. 시어머니가 그러는 건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으니 언제 또 싸워도 싸울 거였으니까요. 그냥 제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나 인내심 테스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 당연히 제가 먼저 전화하는 횟수가 점점 줄었고 몇 달 시달리니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고 한 소리 하시대요.
그러면서 남편은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싸우다 보니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질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일이 터진 거예요. 일요일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전화를 했고 저는 아침을 차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피곤해서 다시 잠을 잤어요. 그런데 10분 뒤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신 거였어요. 그것도 현관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신 거죠. 남편이 비번을 알려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와서 저희가 잠을 자고 있고 주방에 밥을 차린 흔적이 없고 밥통이 비어 있으니 제가 거짓말한 걸 아신 거예요.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저를 깨우셨어요. 저는 잠을 자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니? 이러시는데 너무 어이없었어요. 자다가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며느리한테 손찌검 말 정도인가요? 물론 속인 것은 잘못되었지만 당신 아들이 차려도 안 먹는다고 괜히 분란 만들지 말자고 거짓말 시킨 건데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제가 잘못했다고 해도 손찌검까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더 이상 참는 것은 무리였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떠와서 그 와중에도 잠을 자고 있는 남편한테 부어버렸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남편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봉변을 당했고 눈앞에 시어머니가 있으니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 아무 말 못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미쳤냐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더 미치신 거겠죠. 아침부터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결혼한 아들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손찌검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미친 짓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했습니다. 난 당신 아들하고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으니 당장 당신 아들 데리고 꺼지라고 했어요. 그때는 한 대 맞고 이성을 잃은 상태여서 미친 듯이 쏟아냈던 것 같아요. 정말 울부짖듯이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붙잡고 자기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하더군요. 네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너같이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휘둘리는 놈도 필요 없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에 있는 남편 옷을 꺼내서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미친 여자처럼 다 질러버렸어요. 남편이 더 이상은 어쩌지 못하겠는지 지 엄마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날로 저는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께 그간에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혼한다고 했죠. 부모님도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혼한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혼하는 꼴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말이죠. 남편도 그제서야 시부모하고 연을 끊는다고 하고요. 남편이 지금껏 중간에서 조금만 노력했더라도 저는 그 말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당장 그 상황만 벗어나려고 한 말이라는 것쯤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네요. 결국 소송 끝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니 지난 1년 동안 찾고 살면서 제 인생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제가 원해서 한 결혼이니 당연히 제 잘못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알아요. 결혼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충분히 이 결혼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줬는데 제가 다 무시하고 밀어붙였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후 제가 대처를 잘못했다는 것도 잘 알고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어야 잘한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도저히 방법이 안 떠오르더군요. 시어머니도 바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저는 아니었고 저도 바라는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려고요. 과거 일을 후회하고 생각해봤자 저만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저만 손해잖아요. 그리고 시자는 뭘 어떻게 하더라도 시자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아무리 딸처럼 엄마처럼 지내도
결국에는 남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저 같은 실수 하지 말길 바라며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